그들은 음악, 스포츠, 흔들리지 않는 카리스마로 우리의 삶을 밝혀주었습니다. 명성과 비상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높은 곳을 날았던 아이콘, 전설, 몽상가들. 하지만 때로는 당신을 위대함으로 이끌어 올리는 바로 그 하늘이 마지막 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잔인한 운명의 장난처럼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7명의 인물들은 단순히 정상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비극 속으로 사라졌고 한때 박수갈채가 쏟아지던 자리에 잊히지 않는 침묵을 남겼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었던 농구 전설부터 세계를 정복하려던 젊은 R&B 여왕, 불가능에 도전했던 선구적인 비행사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단순한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홍곡입니다. 하늘이 항상 당신에게 날개를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때로는 그것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1. 코비 브라이언트. 그는 단순한 농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상이었습니다. 블랙맘바 코비 브라이언트는 끊임없는 투지, 불가능한 슛, 그리고 5번의 NBA 챔피언십으로 한 시대를 정의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오직 하나의 저지 레이커스를 입었고 모든 덩크, 모든 버저비터, 모든 격렬한 컴백으로 한 세대 전체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힘 20년 1월 26일 세상은 멈췄습니다. 그날 아침 코비는 13살 딸 지아나와 다른 7명과 함께 맘바 스포츠 아카데미로 향하는 헬리콥터에 탑승했습니다. 그는 수백 번이나 탔던 비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캘러베사스에는 짙은 안개가 깔렸습니다. 시야가 좋지 않아 방향을 잃은 조종사는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몇 초 후 헬리콥터는 산비탈에 충돌했습니다.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그 상실감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코비는 딸의 팀을 코치하고 어린이 책을 쓰고 오스카 수상 영화를 제작하며 새로운 장을 막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운동선수 그 이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자취를 바싹 따르던 지아나 역시 이미 떠오르는 스타였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조종사 과실과 기상 조건을 지적했지만 어떤 설명도 그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코비는 농구를 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곁을 떠났을 때 그는 자신의 유산만을 가져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숨결까지 함께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전설들은 진정으로 은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너무 높이 날아올라 돌아올 수 없을 뿐입니다. 히테인. 알리아. 그녀는 떠오르는 스타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미래였습니다. R&B의 공주로 불렸던 알리아는 비단처럼 흐르는 목소리와 장르 전체를 재정의하는 스타일을 지녔습니다. 겨우 22세의 나이에 그녀는 이미 여유로운 멋과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으로 음악계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하지만 2001년 8월 25일 그녀가 슈퍼스타덤으로 폭발하려던 순간 하늘이 그녀의 빛을 앗아갔습니다. 바함에서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친 후 알리아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작은 쌍발 엔진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항공기는 위험하게 과적되어 있었고 조종사는 적절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이륙했고 몇 초 후 활주로 바로 너머에서 불타는 잔해로 추락했습니다. 탑승자 전원이 즉사했습니다. 그 충격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막 3번째 앨범을 발표했고 할리우드 진출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조사는 연쇄적인 실패, 과도한 중량, 무모한 결정, 조종사의 몸에서 발견된 약물 흔적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가슴 아픈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알리아의 이름은 가장 높고 가장 고귀한 자를 의미하며 그녀의 삶은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그녀는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라 문화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간은 짧았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현대 R&B의 모든 비트에 울려 퍼집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것보다 더 높이 날아올랐고 그리고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3. 아멜리아 에어하트. 그녀는 단순한 비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개척자였습니다. 아멜리아 에어하트는 안전하거나 예상되기 훨씬 전부터 하늘에 도전했습니다. 대서양을 단독으로 비행한 최초의 여성으로서 그녀는 단순히 역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손과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모든 장벽, 모든 의심, 모든 넌 할 수 없어를 넘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1937년 7월 2일 세계 일주 비행이라는 대담한 시도 중 아멜리아는 사라졌습니다. 그녀와 항해사 프레드 누나는 태평양의 작은 점인 하울랜드 섬으로 향하며 여정의 끝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무선 교신은 긴장으로 지직거리다가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잔해도 없었고 조난 신호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해상 및 공중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아멜리아 에어하트의 실종은 항공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추락이었을까요? 계산 착오였을까요? 아니면 더 기이한 일이었을까요? 적의 납치부터 비밀 임무까지 음모론이 여전히 소용돌이치지만 어떤 이론도 그녀가 남긴 공허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아멜리아는 미지의 것을 추구하며 두려움에 맞서면서 살았던 것처럼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그녀를 붙잡아 두었을지라도 세상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설들이 구름 속으로 사라질 때 그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멸이 되기 때문입니다. 4. 스티비 레이 본 그는 블루스를 연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로 토해냈습니다. 스티비 레이 본은 인간의 형상으로 감싸인 날 것 그대로의 전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하나 불꽃 튀는 솔로마다 기타줄에 자신의 영혼을 쏟아부었습니다. 영이 자욱한 클럽에서부터 만원 아레나에 이르기까지 그는 세상에 거칠고 진짜 같은 감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 8월 27일 그 불꽃은 침묵 속에서 꺼졌습니다. 그날 밤 위스콘신에서 에릭 클랩튼과 함께 천둥 같은 공연을 마친 후 스티비는 시카고행 헬리콥터에 탑승했습니다. 무대 뒤 분위기는 고조되어 있었고 밤은 전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륙 후 1분도 차에 되지 않아 헬리콥터는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 산비탈에 충돌했습니다.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그는 겨우 35세였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조종사 과실과 시야 불량을 지적했지만 음악계는 그 상실감을 이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스티비는 중독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락에서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는 깨끗했고 영감을 받았으며 예술성의 정점에 있었지만 세상이 그의 완전한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의 기타는 침묵했지만 그의 메아리는 여전히 잊히지 않고 도전적이며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티비 레이본 같은 전설들은 단순히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고독한 리프, 모든 애절한 코러스 속에서 길을 찾아 별들 아래 영원히 연주됩니다. 5. 제니 리베라.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라 디바 데라 반다. 제니 리베라는 거리낌 없는 용기, 강력한 보컬, 그리고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준 이야기로 남성 위주의 업계를 뚫고 나갔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히트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라틴 아메리카 전역과
그 너머의 여성들을 위한 회복력에 창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12월 9일 그녀의 급부상하는 성공은 비극적으로 멈춰 섰습니다.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공연을 마친 지 몇 시간 후 제니는 멕시코시티로 향하는 개인 리어젯에 탑승했습니다. 이륙 몇 분 후 비행기는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아래의 험준한 지형에 추락했고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잔해를 남겼습니다.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43세였습니다.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팬들은 길거리에서 울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추모가 쏟아졌습니다. 사망 당시 제니는 리얼리티 쇼를 기획하고 사업 라인을 런칭하며 영어 시장을 정복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멈출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운명이 그녀의 이야기를 다시 쓰기 전까지는 조사는 불안한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노후한 항공기, 경험 없는 승무원, 그리고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의 부재.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상실감의 무게를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제니 리베라는 살았던 대로 죽었습니다. 움직이며 지휘하며 더 큰 것을 쫓으며. 그리고 비행기는 추락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가슴 아픈 코러스들을 통해 여전히 울려 퍼지며 어떤 별들은 너무나 밝게 타올라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슈 존 덴버, 그는 산과 햇살, 그리고 고향 같은 시골길에 대해 노래했습니다. 존 덴버는 단순한 포크 아이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화한 미국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심 어린 가사와 자연에 뿌리내린 정신으로 그는 불안정한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10월 12일 그가 깊이 사랑했던 하늘은 그의 마지막 노래를 위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존은 캘리포니아 몬테레이만 근처에서 자신의 날렵한 자가 제작 롱 이지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베테랑 조종사였던 그는 일상적인 터치 N고 착륙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기동 중 비행기는 갑자기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충돌은 격렬하고 순식간이었습니다. 덴버는 53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 충격은 여러 세대에 걸쳐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세상에 Take Me Home, Country Roads, Rocky Mountain High, Sunshine on My Shoulders를 주었습니다. 애쓸 수 없이 많은 삶의 배경에서 여전히 울려 퍼지는 음악입니다. 조사는 섬뜩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연료 선택 스위치가 위험할 정도로 불편한 위치에 있었고 덴버는 비행 중 뒤로 손을 뻗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는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무모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설계였습니다. 하지만 설계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높이 날고 땅과 가까이 지내는 것에 대해 노래했던 남자는 그가 숭배했던 바로 그 요소에 의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멈췄지만 그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그 속을 표류합니다. 어떤 꿈들은 너무나 강력해서 추락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부드러운 메아리입니다. 7. 짐 크로체의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애절하며 시대를 초월한 고향 같았습니다. 짐 크로체는 연극적인 과장이나 화려함이 필요 없었습니다. 기타 하나와 그의 독특한 바리톤 목소리만으로 그는 마음을 감싸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Time in a Bottle과 오퍼레이터 같은 노래들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생명줄이었습니다. 하지만 1973년 9월 20일 그 목소리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루이지애나 네키토치에서 콘서트를 마친 후 짐은 그의 기타리스트와 크루와 함께 작은 전세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처럼 길을 쫓아 다음 도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륙 직후 항공기는 활주로
끝에 피칸 나무를 스치고 추락했습니다.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짐은 겨우 30세였습니다. 그것은 음악계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의 말들은 집단적인 영혼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노래 중 많은 곡이 아내와 어린 아들을 위해 쓰였는데 이제 잊히지 않는 비가로 변했습니다. 사후에 발매된 Time in a Bottling은 그의 첫 번째 넘버원 히트곡이 되었고 마치 우주가 마침내 그가 말하려던 것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추락은 조종사 과실과 시야 불량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극은 세상이 잃은 것이었습니다. 움직이는 시인, 기타 하나와 조용한 방만으로도 가슴 아픈 일을 아름다움으로 바꿀 수 있었던 남자. 짐 크로체는 시간만을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시간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빨리 그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7개의 이름, 7명의 전설, 그들이 내린 선택 때문이 아니라 한때 신뢰했던 하늘 때문에 짧게 끝난 7명의 삶. 일부는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아빠, 딸, 미완의 이야기를 가진 몽상가들. 다른 이들은 절정에 있었고 역경을 이겨내고 음악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하나의 비극적인 결말을 공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비행.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이 이야기들 중 어떤 것이 당신에게 가장 오래 남았나요? 어떤 것이 개인적인 상실감처럼 느껴졌나요?